BOE가 10.5세대 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태워줬다. 네, 물론 요것만 태워준 것도 아니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BOE가 원래 갖고 있었던 8%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92%가 예, 네. 허페이시 정부 측으로 예, 보입니다. 예, 이종준 레드일렉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예, 오늘은 디스플레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중국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가 됐죠. 여기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자기 자회사 지분을 이제 사드리겠다고.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상징성이 있어 보여가지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후이성 네. 중국이죠. 네. 허페이시 네. 뭐 꽤 유명한 시라서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거고. 허페이시. 예. 합비. 예, 합비. 예, 예. B9이라는 이제 공장으로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아시겠죠. 예. 네. 여기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을 네. 28%를 추가로 BOE가 이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분이 몇 프로였습니까? 원래는 8%였습니다. 총 지분이 총 지분이 이제 36%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회사인데 지분이 그렇게 적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약간은 이제 중국의 특수성으로 네.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만들 때 이제 법인이 필요하고, 근데 당시에 이제 법인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정부 측에서 이제 자본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페이시에. 예, 허페이시 지방 정부 측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부산이다 하면 한국으로 치면 부산시가 돈을 넣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은 직접적으로 뭐 시가 넣었다가 아니라 네. 조금 이제 꼬아서 뭐 회사 만들고 또 출자하고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넣죠. 부산시 뭐 허페이시 이름으로 탁 그 주주명부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조합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돈 넣으면 거기서 집어넣는 형식인가 보군요. 예. 이번에 그 지분을 그래서 그 지방 정부 갖고 있던 그 구주를 예. BOE가 지금 사온 것일 텐데 그러면 그 BOE 그 허페이시 정부는 뭐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요번 딜만 보면은 네. 한 1조 한 3,1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28%가 네. 이제 그거를 1조 4천억 원에 BOE가 이제 사들이기로 했고 네. 그럼 한 900억 원 정도 이익이고 이익률이 뭐 한 7%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허페이시 그 법인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설립을 해서 네. 그 해 10.5세대 LCD 라인이죠. 네. 착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분을 판 곳이 네. 허페이 뭐 싱롱 투자 유한공사 그러니까 네. 투자 회사죠. 네. 예. 여기가 이제 2018년 말에 이제 지분을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돌려서 어쨌든 요 지분을 2018년 말에 넘겨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만에 이익을 낸 거니까 네. 이게 뭐 은행 이자라고 해도 한 연리 한 2% 수준. 그래서 저는 이걸 출자라기보다는 그냥 뭐 대출의 성격이 더 가깝지 않을까. 네. 뭐 당연히 은행에서도 대출은 받았긴 하겠지만 연리 2% 수준이면 절이네요, 아주. 네, 그렇죠? 저리를 네. 굉장히 큰 금액을 예. 이렇게 BOE가 10.5세대 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태워줬다. 네, 물론 요것만 태워준 것도 아니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BOE가 원래 갖고 있었던 8%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92%가. 예, 네. 허페이시 정부 측으로 예, 보입니다. BOE는 왜 지분을 사들였을까요, 다시? 뭐 그 당시 이제 초기부터 줄고 8%였는데 이번에 이제 산 거니까 네.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이를테면 뭐 돈을 갚았다. 음. 제가 요 성격 규정이 약간은 이제 출자보다는 대출에 가깝다고 한다면 뭐 갚았다. 돈을 갚았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공장 지을 때마다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또 그 법인의 사실 이런 지분 구조로 주인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주인이라고 예. 약간 그냥 우리 측으로 봤을 때는 90
이 프로를 뭐 허페이시가 갖고 있었으면 물론 BOE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하긴 했지만 공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청두에도 있고 뭐 예, 그렇죠? 상당히 예. 많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그 문국철 교수 가천대 교수께서 그분이 예전에 중국 LCD 쪽 디스플레이 쪽에 일도 하시고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쪽 사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각각 공장 법인끼리 소통도 잘 안 하고 오히려 경쟁하는 구석도 있고 뭐 기술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하고 이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지분 산 게 약간 그런 뭐랄까요 그 BOE 중앙에서 뭔가 중앙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BOE 같은 게 조금 특별한 게 네, 애초에 좀 지배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BOE 같은 경우는 주인이 베이징 시입니다. 베이징, 예. 중국의 심장. 뭐 이렇게 수도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정치도 여기는 베이징 시가 이제 최정점에 있고 이제 그렇죠. 나머지 이제 지방 정부에 있는 거니까 네, 만약 지방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제 베이징 시에 이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 뭐 각 법인별로 뭐 경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BOE 자체가 애초에 영향력이 적었다. 저는 뭐 BOE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베이징이 허페이시 지분을 좀 산 거네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아니 있습니다. BOE의 주인이 베이징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 주주, 네. 실질 지배 주주는 베이징시가 맞고요. 그러니까 중국 국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기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소액 주주들이. 네. 근데 이제 실질 뭐 지배 주주, 아하. 최대 주주는 이제 근데 다만 이것도 네. 베이징시가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지분 얼마를 가지고 있어 이건 아니고 어디 통해서 또 또 이렇게 만들고 해서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LCD 쪽은 이제 다 치우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중국 정부랑 경쟁을 했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지분을 사온 그 허페이 법인의 상징성이 있죠. 예. 요 법인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과 중국이 이제 역전하는데 출발점이 네.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2015년 당시 뭐 16년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때 이제 중국 BOE가 10.5세대 한다고 했을 때 저거 중국 사람들이 뭐 잘 하겠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안 하고 있다. 일본의 샤프 정도만 했다가 복상 망해먹었다. 네. 뭐 그게 기술 때문에 망해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양산을 여기서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잘 돌아가고 있죠. 예, 공장도 뭐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BOE랑 이제 같이 뭐 2대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하는 CSOT 여기는 뭐 말은 11세대인데 이제 기판 규격은 같으니까요. 네. 여기도 만든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의 11세대 혹은 10.5세대 LCD 공장만 이제 5개가 있죠. 예, 중국 공장이 이제 BOE랑 CSOT가 각각 2개씩 그리고 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샤프가 이제 대만에 인수돼서 폭스콘이 이제 만든 요 크게 이제 공장. 아니 그러니까 8.5세대 유리판 원판 크기가 2.2m, 2.5m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훨씬 큰 거 아닙니까? 10.5세대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기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유리기판을 어떻게 그걸 운송을 할 것이냐, 그럼 유리업체도 옆에 있어야 된다, 뭐 등등등 뭐 장비도 새로 다 만들어야. 물론 샤프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편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아마 BOE가 10.5세대 하고 있다, 양산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한국의 디스플레이 LCD 쪽 있는 분들은 얘기가 꺾인 것 같아요, 그때. 꺾인 게 아닌가. 이제 안 되겠다. 네.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는 OLED로 약간 이런 스텝을 밟은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시점이 2015, 16년. 그렇죠. 네. 얘기가 그냥 질려버렸다라는 느낌? 뭐 물론 양산은 좀 그 뒤에 한 3년 뒤? 네. 그러니까 그때긴 하지만 네. 거기 그러니까 11세대, 10세대, 10.5세대 혹은 11세대라고 부르는 공장이 지금 중국 내에서만 5개 있으면, 물량이 엄청나게 결국 지금 이 출렁출렁거리는 가격이, LCD 패널 가격이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BOE는 실적 되게 잘 냈죠. BOE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매출이
40조 원 초반,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원 중반. 그러니까 전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로는 매출이 2배 가까이 이제 커지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5배가 된 거고. 네. 그 국내 이제 회사들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30조 원 초반의 매출을 기록했고, 뭐 4조 원 초반 영업이익. LGD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30조 원에 조금 못 미쳤고,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가량. 그렇게만 보면 참 정말 이제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보면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는 삼성도 LG도 아닌 BOE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BOE가 뭐 1위를 이제 천천히 이제 해 나갈 때마다 뭐 수량 우리 1위고 우리가 매출은 아직 뭐 1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 왔는데 이제는 OLED가 우리가 1등이다. 뭐 대형 네. OLED는 우리가 1등이다. 소형은 우리가 몇 프로 뭐 점유율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하는. 마치 이걸 바라보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소니 뭐 일본에 있는 그런 대형 뭐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데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커서 이렇게 우리를 추월할 때와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LCD 판가가 좋았고 예. 뭔가 팬데믹 오면서 뭐 가짜 수요가 일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싹 거쳐지고 전방 산업이 그 텔레비전, 뭐 PC, 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 판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 뭐 LCD 지금 안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럼 LCD 안 만들면 아마도 LCD 가격은 뭐 또 시간 지나면 또 오르거나 혹은 올리겠죠. 이제 이제 그 패권이 이제 입장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BOE 실적은 뭐 또 좋아질 거고 앞으로 업황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메모리 쪽에서 한국의 D램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사 정도 있으니까 뭐랄까요, 가격 떨어질 것 같으면 뭐 투자 좀 늦추고 뭐 약간 그게 지금 밸런스 맞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메모리 회사들이 뭐 엄청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뭐 얘기인데 뭐 실제로 그렇고 LCD 쪽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OLED로의 어떤 급격한 전환이 그렇죠. 완전히 뭐 전환되지 않는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것도. 왜냐하면 텔레비전 세트 업체들이 OLED보다는 아직도 LCD 쪽이 완전 주력이고 1등 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여전히 뭐 QLED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LCD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BOE가 많이 컸군요. 근데 원래 그 BOE가 한국의 하이디스라는 예. 회사 현대전자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를 인수하면서 시작했는데 말이죠. 예, 그게 뭐 시작이었죠. 그래서 한국인 엔지니어도 이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뭐 BOE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간 한국 분은 안 계세요. 예. 근데 이제 2위 아까 말씀드렸던 CSOT 네. 여기는 이제 한국인 CEO가 오랫동안 이제 맡고 계시죠. 김우식 CEO라는 분이시고 예전에 LG 필립스 LCD 시절에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CSOT CEO가 되신 게 한 2015년, 2016년 그쯤인데 네. 약간 공교롭게 이제 BOE가 네. 10.5세대를 착공한 시기랑 이제 겹치는데 이분 근데 아직까지도 CSOT 이제 CEO 맡고 계십니다. 부사장까지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연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55년생이시니까 올해 뭐 연 나이로는 이제 67살 네. 네, 이시고 CSOT에 가셨을 때가 그때 당시에 이제 55살, 네. 55. 네. 그때가 이제 2010년 3월에 가셨는데 올해로 뭐 12년째인 거고 처음부터 이제 CEO로 데려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데려간 건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그렇게 되신 거죠. 2015년 뭐 2016년 그쯤에 이제 되셨으니까. 연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예, 그 작년 이제 TCL 법인에서 받은 연봉이 한 24억 원 정도. 그건 어디 나옵니까? TCL 그 사업 보고서. 아, 거기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중국도 그런 건 되게 투명하게 다 밝히나 보네요. 저도 이제 중국의 상장사들 이제 자료를 많이 뭐 그래도 꽤 보게 되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다. 예, 그렇게 그래요? 보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24억이요?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가 이제 67살이신데 네. 이 나이에 이렇게 받는 거는 뭐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 또 다른 게 이제 이제 CSOT는 TCL의 뭐 자회사인데 모회사가 그렇죠. 예.
그 TCL 회장 네. 리둥숑 회장 네. 뭐 이분 뭐 국내에도 이제 뭐 지난주인가요? 뭐 하여튼 뭐 요번 달에 뭐 오신다고 네,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도했죠 지난주인가에. 예. 예. 리둥숑 요 회장하고도 뭐 받는 돈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아 그래요? 한 1억 원 정도? 물론 이제 리둥숑 이 회장은 네. 다른 계열사에서도 뭐 돈을 받지만 예. 음. 그리고 이제 리둥숑 회장이 여기 김우식 CEO보다 3살이 어립니다. 그래도 많네요 그분도. 그 연배에 계셨던 LCD 뭐 혹은 LG 반도체 뭐 이럴 때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 은퇴하셨고 그죠?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데 최후의 승자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2016년 뭐 그 즈음에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김우식 CEO의 뭐 존재를 좀 알게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LG에서 뭐 부사장까지 뭐 하던 사람이 뭘 거기 가서 뭐 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인력 유출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저희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팩트는 지금까지도 일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돈도 많이 받고 계시고 중국은 세금 많이 냅니까? 소득세 많이 내요? 한국처럼? 24억 한국에서 24억 정도 받으면 절반은 다 세금 내야 될 텐데.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중국에서 소득이 있어 본 적은 없어서. 그래요? 예. LCD 쪽은 이미 다 넘어갔다라고 네. 봐야 되고 1등의 자리도 디스플레이 업체의 1등 자리도 BOE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거고 뭐 그런 BOE 전체 연간 실적이나 영업이익하고 국내 기업도 비교해갖고 1등이 넘어갔다는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제가 쭉 기사는 보고 있는데 조금 부각을 좀 시켰어도 될 만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뭐랄까요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차원에서 근데 OLED는 중국이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LCD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오고 있고 네. 이것도 아마 상징적인 순간이 애플 아이폰에 BOE가 네. OLED를 공급하던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상징적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목소리는 많은데 네. 디스플레이 산업 대책이 있을까 저는 약간 어떤 게 있을까 좀 싶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디스플레이 산업협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 보면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언가를 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단순하게 뭐 정부의 지원이 많아야 된다. 뭐 이게 약간은 좀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선택이 지금으로 이제 좀 왔던 거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LCD가 과연 금방 사장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 투자를 안 하고 뭐 그랬었지 않을까 그 당시 판단이. 근데 이제 LCD가 생각보다 꽤 오래 남아 뭐 가지고 이제 LCD 이제 판가 떨어지면 LG의 OLED TV나 삼성이 지금 한다는 뭐 QD OLED 같이 떨어져야죠 뭐. 네.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량이 당연히 또 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쪽 산업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